안녕하세요. 구루발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발리에 오시기 위해 비자도 받으셨고 이제 집도 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이동하시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발리에서 어떻게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구매하실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발리에서 차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완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랩이나 우버, 택시 같은 것도 있는데 언어가 안 되시다 보면 조금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그랩, 우버 같은 온라인 택시를 못 들어오게 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지역에 사설 택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이동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랑 오토바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둘 다 과정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자동차의 이제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 차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토요타, 혼다, 스즈키, 미쓰비시, 마즈다 이런 대표적인 차들이 있고, 우리나라 브랜드는 현대, 기아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외제차는 폭스바겐, BMW, 벤츠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결정하셨으면 참고로 발리 같은 경우는 길이 좁고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3, 4인 정도의 가족이라면 1500cc급의 차량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대표적인 차량이 토요타의 아반자 또는 다이하츠의 제니아 등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차량을 원하시면 토요타의 이노바나 우리나라 현대차의 산타페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발리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를 구매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매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일본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이제 브랜드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그 브랜드에 해당하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시면 되는데, 각 지역별로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다 돌아다니시는 게 유리하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영 매장보다는 대리점 형태의 매장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방문해서 딜러들을 만나보면 딜러별로 제시하는 프로모션 금액이나 옵션 사항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딜러한테 이제 차를 구매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각각 매장별로 다 둘러보시면 옵션 중에서도 물바지라든지 썬팅, 그리고 시트, 범버 이런 사항들을 제시하는 조건이 다 다르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연말이 다가오면 상대적으로 좀 프로모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재고 처리를 위해서 프로모션 금액이 좀 더 크거든요. 그때 차량을 구매하시면 조금 더 싸게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출고된 지 오래된 차량이 재고로 쌓여 있을 수 있으니까 차량을 인수하실 때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차량을 구매할 때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현지인보다는 필요한 서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던 2008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외국인이 끼따스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고 할부 구매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 2015년 경에 조금 어려워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미납 할부 차량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명의가 다른 차량, 대포 차량을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외국인들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조금 제한을 두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2017년 한 9월, 10월경부터 이런 게 조금 다시 풀리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여기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경제 부흥을 위해서 조금 제재를 풀어준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외국인이 차량을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딜러들한테 물어보면 차량 등록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키타스를 가진 외국인은 이제 다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필요한 서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키타스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키타스와 도미실리라고 하는 지역 이제 뭐 대사나 반자르 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네 이장 정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 이장 사무소나 아니면 동네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도미실리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재지 확인서인데요.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권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알아보니까 딜러들 말에 의하면 자카르타 쪽은 에스카떼떼라고 하는 이제 수라크트랑한 뜸빠띵갈이라고 하는 서류가 따로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구비를 하시면 이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차량 구매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돈을 내고 어떻게 차량 인도를 받는 건지 그 이제 과정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딜러한테 이제 원하는 차종과 차량 색깔을 결정하셨으면 이제 성금을 걸겠죠. 성금을 걸면 성금에 대한 영수증을 줄 거고요. 그 영수증 외에 필요한 서류들을 아까 말씀드린 키타스라든지 그리고 도미실리, 여권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사본을 직접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또는 요즘은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와뎁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와뎁 메신저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시면 잔금을 납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금 냈던 영수증에 보시면 보통 이제 딜러가 잔금이 얼마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입금하면 되는지 이제 법인 통장 계좌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통장 계좌가 개인 계좌인지 법인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개인 계좌면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법인 계좌면 그 매장의 법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입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잔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직접 현금으로 전달할 수는 없고요. 은행에 가셔갖고 그 법인 계좌로 납입을 하신 다음에 납입 영수증을, 송금 영수증이죠. 송금증을 다시 매장으로 가져가셔갖고 딜러한테 보여주셔도 되고, 또는 그 매장에 캐셔가 있을 거예요. 까시르라고 보통 표시가 되어 있는데 캐셔가 있는 창구에 가셔서 송금 확인증을 보여주시면 그 직원들이 그 송금 영수증을 확인한 다음에 본인들 매장에 자체 영수증을 만들어 줍니다. 보통 퀴단시라고 하는 영수증인데 그거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보관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잔금 납입이 완료되면 이제 차량이 이제 인도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매장에 차량이 재고 차량이 있으면 바로 몰고 가셔도 돼요. 또는 딜러가 바로 집으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원하는 색상이 없다 보니까 그 색상을 찾기 위해서는 따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덴이라고 하는데, 인덴을 하게 되면 짧게는 뭐 일주일이나 뭐 2주도 걸리지만 길게는 수라바야나 자카르타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달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셔갖고 본인의 계획에 맞게 차종을 선택하시고 주문을 진행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차량을 인도받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딜러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차량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트레일러 트럭에 실어서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매장에 이제 차가 도착을 하면 그 차에 이제 필요한 옵션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딜러랑 이제 내고를 받던 뭐 인조가죽 시트라든지 또는 물바지, 썬팅 이런 것들을 다 장착한 다음에 딜러가 직접 차량을 몰고 우리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딜러가 우리 집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면 차량 구성품이라든지 외관 상태 그리고 내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인수증에 사인을 하시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검수하실 때, 차량 확인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만 나중에 인수증에 사인을 해버리고 나면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그거를 반품을 한다든지 환불을 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봐야
다시 서비스, 무상 서비스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 인도 받으실 때쯤에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이제 차량 등록하는데 프로세스가 우리나라보다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받으셨을 때 대부분 차량 등록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딜러들이 보통 가짜 번호판을 달아주거든요. 임시로 탈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도 딜러랑 미리 상의하셔갖고 딜러가 이제 가짜 번호판을 끼워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임시 번호판을 끼우셔야 돼요. 임시 번호판을 끼워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임시 번호판을 발급하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딜러들은 가짜 번호판을 끼우고 차량을 인도해 주고요. 이렇게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에 약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는 이제 차량 번호판과 STNC라는 차량 등록증을 받아서 이제 합법적으로 차량을 몰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 2주 사이에는 조심해서 차량을 몰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차량 구매하실 때 확인하셔야 될 3가지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BPKB라고 하는 서류예요. BPKB는 부쿠 페밀리칸 끈다라안 버르모토르의 약자예요. 그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해석을 하자면 차량 소유증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유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땅에는 땅 문서가 있듯이 차에는 차 문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BPKB가 차의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BPKB는 그런데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명의자의 주소지에 따라 조금 이제 시기는 차이 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면 BPKB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서류가 STNC라고 하는 차량 번호판 받을 때 같이 받는 수랏 단다 노몰 끈다란 요런 말의 약자인데 그냥 차량 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STNC에는 차량 소유주의 이름, 뭐 번호판, 그리고 뭐 차종의 색깔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매년 내셔야 되는 세금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STNC에 보시면 앞뒤에 이제 면이 다른데 앞면은 매년 차량 세금을 내시면서 이제 연장을 하시면 갱신이 되는 거고요. 다른 뒷면은 번호판을 가시는 5년에 한 번씩 번호판을 가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실 때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확인하셔야 될 서류는 팍투루 빠작이라고 하는데, 팍투루 빠작은 일종의 세금 계산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할 때 이제 이 차량이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에 세금을 납부한 차량인지 아닌지 요거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팍투루 빠작은 BPKB를 받으실 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PKB 맨 뒷장에 보시면 보통 이제 스테플러로 찍어서 같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붙어 있는지 아닌지 BPKB를 수령하실 때 확인하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나 또는 오토바이도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중고차 구매하시는 거나 또는 판매하시는 거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